요즘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는 수조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부동산 투자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빌캐스터 김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젊은 시절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왔는지, 그리고 그 전략을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대학 시절부터 남달랐습니다. 신문에서 스포츠면을 넘기던 또래들과는 달리 그는 연방주택관리국의 저당권 상실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즉, 경매로 넘어간 건물들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첫 투자는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있는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당권 상실로 인해 헐값에 나온 이 부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2배 가격에 되팔며 성공적인 첫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후 뉴욕으로 진출하면서 본격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코모도어 호텔 인수입니다. 1978년 당시 그 호텔은 완전히 낡고 세금도 600만 달러나 체납된 상당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위치에 주목합니다. 맨해튼 한복판 42번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바로 옆. 입지는 정말 좋은데 건물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뉴욕시와 세금 감면 협상을 체결하고 하얏트와 손잡아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리모델링합니다. 그 결과 기존 하루 숙박료가 $20 수준이었던 이 호텔은 리뉴얼 후 무려 $100가 넘는 프리미엄 호텔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83년 또 하나의 상징적인 프로젝트, 트럼프 타워에 도전합니다. 맨해튼 5번가 중심부에 높이 202m, 58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을 짓게 되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걸어 건물 자체를 브랜드화했습니다. 또 당시만 해도 뉴욕에서 가장 높은 콘크리트 건물이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는 주변 건물의 공중권까지 매입하여 자신의 건물 조망권을 지키는 치밀함도 보여줬죠. 이후에도 그는 플라자 호텔, 40월 스트리트, 리버사이드 사우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저평가된 부동산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고 고급화하여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문제가 있는 건물을 싸게 매입하고 입지의 가치를 간파하며 리모델링과 브랜딩을 통해 프리미엄을 입히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트럼프의 전략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방식은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가 아닙니다. 그는 위기 속 저평가 자산을 고급화하고 그 지역의 잠재 가치를 브랜드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그가 활약했던 시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럼프는 남들이 겁낼 때 움직였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만 입지 좋은 건물을 과감하게 매입했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매물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지만 현금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낡은 건물을 단순히 외관만 고치기보다는 건물의 브랜드와 스토리를 입혔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는 겉만 고쳐진 물건들이 시장에 넘쳐납니다. 이제는 이 건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이야기와 컨셉이 있는 리브랜딩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이는 임차 수요를 끌어당기고 건물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건물 자체를 금융 상품화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사고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호텔을 운영하거나 콘도를 분양하고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이 나오는 모델을 만들어 부동산을 현금이 흐르는 자산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이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강남, 중구, 성수 등의 지역에서는 운영, 브랜딩, 수익 구조가 결합된 투자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패시브 인컴을 선호하는 자산가들에게는 이런 수익형 빌딩이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당시 그는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과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를 밀어붙였습니다. 고율 관세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커지자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는 대규모로 돈을 풀었죠. 그 결과 주식과 코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 자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상업용 빌딩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 2기 집권기에는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요? 현재 그는 또다시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중국은 물론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압박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다시 긴장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강하게 쓰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결국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를 지키기 위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는 돈이 풀리게 되고 다시 주식, 코인을 거쳐 결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심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더욱 매력적인 안전자산이 되겠죠? 지금은 금리가 아직 높은 상황이지만 그만큼 좋은 조건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이 내놓는 물건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여기에 트럼프의 전략을 더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의 불확실성은 어쩌면 위장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불안해 보이지만 그 안에 기회가 숨어 있다는 뜻이죠. 지금이야말로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고 선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